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급수 판정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32강이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양한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어요. 시그마 an이 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그마 an이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은 sn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죠. 이게 어, bounded above 위로 유계인 거랑 동치다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 증명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어요. 관련돼서 예제 유제 이번 시간에 풀어드린다고 했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이에요. 자, 조하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걸 우리가 조하급수로 합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이 급수를 우리가 조하급수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harmonic serie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급수가 우리 발산한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부분합이 위로 유계가 아닌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부분합이 위로 유계가 아닌 걸 보이면 됩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 SN이라고 하는 이 부분합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분의 1일 텐데 이게 이제 뭐보다 크냐 이거를 이제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발산하는 그런 수열, 그죠? 무한대로 가는 수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면 SN도 무한대로 갈 테니까 bounded above가 안 되겠죠. 위로 유기가 안 될 거예요. 즉 SN은 무한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발산하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더 작은 발산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우리가 제가 이제 조금 더 많이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쭉 이렇게 가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이거보다 더 작은 친구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죠? 더하 죄송해요. 1 더하기 2분의 1 근데 3분의 1이랑 4분의 1을 비교하면 4분의 1이 더 적죠. 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보다는 8분의 1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 이제 n분의 1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n분의 1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춰주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여기가 n분의 1은 아닌데 대충 뭔가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뭔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쭉 이제 이런 식으로 2분의 1을 계속 더해 나가는 어, 그런 이제 수열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SN도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네모 처리, 이 끝부분 처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2의 n승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요, 1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2의 n승분 1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2의 n승분의 1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4분의 1은 몇 개 있어요? 2개. 8분의 1은 몇 개 있어요? 4개. 마찬가지로 2의 n승분의 1은 2의 n-1승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 더하기 2분의 1이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 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n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n보다 s의 2의 n승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만약에 일단 이거 자체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자,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suppose that SN이 만약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SN converges. Then
S2의 n승도 마찬가지로 컨버지 해야 되고, 그죠? 따라서 it is 그냥 bounded 하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Suppose that Sn is bounded.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 수열도 당연히 이 S2n승이 이제 부분 수열이잖아요. 그죠? 부분 수열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정의를 제가 해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운디드 할 수밖에 없겠죠. SN의 유개이면 그것 중에서 유한개가 아니라 여튼 그 SN 중에서 뽑은 친구들도 당연히 바운디드 될 거 아니에요. But as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분의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승도 무한대로 가야죠. 그냥 컨버전 한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굳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컨트라딕션이죠. SN이 컨버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S2n승이 그러면 컨버전 하게 되어서 근데 S2n승이 컨버전 해야 되는데 근데 1 플러스 2분의 2 무한대로 가니까 S2n승이 무한대로 가죠. Therefore, 그러니까 컨트라딕션을 얻었어요. Hence, Sn diverges to infinity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양한 급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SN이 이제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SN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산한다면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고요. 부분합이 위로 유계가 아닌 거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일단은 뭐 기존에 우리가 했던 대로 지금 발산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문제가 없죠. 유제 1번 같은 거는 이제 근데 이제 이 코롤러리가 유용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1은 그러니까 n분의 1은 우리가 발산했잖아요. 근데 n제곱분의 1은 수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보도록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항이 양수인 양한 급수이기 때문에 부분합이 유계인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N을 여러분이 잡아보세요. 그럼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힌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n이 2 이상이면 n제곱분의 1하고 n 곱하기 n-1분의 1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더 커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이거보다 작죠.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 곱하기 n-1분의 1 이거보다 작을 겁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고치면 뭐가 좋아요? 그쵸? 우리가 얘를 부분분수 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고 앞뒤로 지워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앞뒤로 지워져가지고 남는 거는 2 빼기 n분의 1이고 따라서 2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SN이라는 수열은 2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SN이 위로 유계가 되겠죠. 자, SN이 위로 유계이면 우리가 앞에 코롤러리에 의해서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라는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이 유계니까 급수는 수렴하게 되는 거죠. 괜찮죠? 네, 그래서 증명이 끝나게 되겠고 그럼 정확하게 어느 값으로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떤 극한값을 딱 결정해가지고 그 극한값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극한의 정의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수렴할지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시그마는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라는 게 수렴하긴 하는데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파이 제곱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상한 값이죠.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여기에는 전혀 무리수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다 여러분 급수를 취해가지고 더해버리면 파이라는 이상한 값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증명은 지금 수준에서 엄밀하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오일러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젤 문제라고 하거든요. 바젤이 아마 어떤 지역 이름일 거예요. 바젤 문제. 프로블럼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바젤에서 나온 문제예요. 이게 한 100년 정도인가 골머리를 썩히다가 오일러가 이제 딱 그 6분의 파이 제곱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오일러의 방법은 이제 조금 엄밀하게 하려면 되게 좀 힘들고요. 우리가 엄밀하게 하지 않고 대충 증명할 거예요. 오일러가 했던 방식 그대로 조금 대충 증명할 겁니다. 엄밀하게 하는 거는 어, 지금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하는 방식을 엄밀하게 하려면 좀 어렵고요.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을 이제 아마 처음으로 엄밀하게 여러분이 할 때는 푸리에 급수 배울 때일 겁니다. 푸리에 급수 배우면은 얘가 6분의 파이 제곱이다라는 거를 논리적 흠 없이 이제 좀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하는 방식이 부정확한 거니까 그냥 조금 여러분이 미심쩍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가 sin 파이 x sin x라는 이 어떤 함수를 가져와 볼게요. 자, 이 함수가요, 여러분. 언제 0이 되나요? sin x는 0이라고 하는 게. 그쵸? x가 0일 때도 0 되고 x가 파이일 때도 0 되고 풀마 파이일 때 0이 되죠. x가 또 풀마 2파이일 때 0이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x가 0일 때 풀마 파이일 때 x가 풀마 2파이일 때 이렇게 0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제 sin x가 물론 다항함수는 아니지만 인수정리를 이제 쓸 수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다항식처럼 느껴지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테일러 곱수 시간에 마찬가지로 배울 겁니다. 여튼 x는 0, x는 풀마 파이, x는 풀마 2파이가 대입했을 때 0 되니까 x 마이너스 파이, x 플러스 파이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인수로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앞에 개수가 있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x를 한번 나눠주세요. x를 이렇게 나눠주고 x분의 sin x 이렇게 x를 나눠주고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이제 만약에 0을 여러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나요? 없죠.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파이 곱하기 2파이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이게 수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왼쪽은 1로 가고 오른쪽은 무한대도 아니고 약간 이상하게 수렴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인수정리를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을 하냐면 똑같은데 x-파이 대신에 어, 여기 있는 이 1, 여기 그 상수항을 1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1-5분의 x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x-파이랑 뭐 완전 다른 거 아니죠. 그냥 상수배를 한 건데 x에다가 0 넣었을 때 이제 1이 나올 수 있도록 x분의 sin x가 1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1-5분의 x가 인수로 같도록 이렇게 이제 맞춰줍니다. 그럼 1 플러스 5분의 x 1 마이너스 2파이분 x 1 플러스 2파이분 x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곱해 나간 것이 sin x다 라고 주장을 해보자는 얘기죠. 물론 미심쩍을 수 있어요. 진짜 이런가? 여기다가 이미 x를 넣었을 때 성립할 것인가? 오른쪽은 또 수렴할 것인가? 이미 x를 넣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진 않죠. 이 상태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는 됩니다. 실제로 되고 그거는 복수 해석학 시간에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걸 언제 할지는 아마 근데 하긴 할 거 안 할 수도 있지만 여튼 복수 해석학 시간에 아마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이게 이제 성립을 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이 얘를 이제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이쪽에 있는 얘를 이제 풀마 있는 것들은 좀 합쳐서 봅시다. 그럼 x 곱하기 x는 넘기고 그럼 x분의 sin x는 1 마이너스 파이분의 파이 제곱분의 x 제곱 1 플러스 1 마이너스 4파이 제곱분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1 마이너스 9파이 제곱분의 x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양변에 x제곱의 개수를 비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sin x를 우리가 다항식 취급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항식 취급한다. 자, sin x를 여러분이 다항식 취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요? ax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다항식 취급을 한다 쳐요. 자, 이건 테일러 급수 시간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냥 지금은 드러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sin x를 다항식 취급을 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0은 a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sin x는
양변을 미분했을 때도 양변을 미분하면 뭔가 지금 되게 아규먼트가 엄밀하지 않죠? 이렇게 양변을 미분한다라는 게 오른쪽을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미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건 테일러 곱슬 시간에 할 거예요. 이게 실제로 된다는 거는. 여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x에다 0 넣으면 1은 b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을 하면 a가 뭐가 나오냐면 0, b가 1이 나오고요. 그리고 c는 0. 여러분 이제 양변을 계속 미분해서 a, b, c, d를 찾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면 괜찮죠? 그래서 sin x를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x 마이너스 6분의 1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간다.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양변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6분의 1 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게 1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x제곱 1 마이너스 4파이 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9파이 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자, 그럼 양변의 x제곱의 개수를 비교를 해볼 텐데 마이너스 6분의 1은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파이 제곱분의 1 마이너스 9파이 제곱분의 1 해가지고 점점점 갈 수 있겠죠. 따라서 양변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을 곱하시면 6분의 파이 제곱이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증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sin x가 얘랑 같아지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여러분 그 다음 문제는 sin x를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여기에서 이제 있는 의문인데 그냥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제 엄밀하게 생각은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여튼 6분의 파이 제곱이란 값이 나온다는 거 대충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괜찮죠? 지우지 말까? 지우지 말자. 이게 이제 오일러가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오일러도 엄밀하게 증명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괜찮죠? 괜찮죠? 6분의 파이 제곱이 실제로 2보다 작아요. 얘가 이제 3.14한 거니까 9점 얼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보다 작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예제 1, 유제 1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2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적분 판정법. 이제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이제 위로 유계인 걸 확인해서 수렴한다라는 것을 이제 판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부터 급수 판정법을 배울 거예요.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이제부터 이제 급수 판정법을 엄청나게 많이 배울 텐데 그 급수가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적분 판정법부터 배우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게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급수 판정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양한급수냐, 양한급수가 아니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양한급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판정법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적분 판정법이에요. 적분 판정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비교 판정법이 있어요. 이 비교 판정법 우리 이상적분 시간에 비교 판정법 했었죠. 그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엄청 비슷해요. 큰 거가 수렴하면 작은 게 수렴한다. 그리고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게 발산한다. 그게 비교 판정법이었죠. 또 극한취에서 하는 비교 판정법도 있었잖아요. 급수 판정법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 비교 판정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판정법 그리고 비판정법 이렇게 있습니다. 근을 취해가지고 그 근의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 그리고 비의 극한을 봐가지고 비가 이제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는 거 이렇게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한급수인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판정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논증 되게 귀찮죠 사실. 얘가 수렴하는지 또 마찬가지로 얘가 수렴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논증 자체가 상당히 귀찮았는데 이런 귀찮은 논증 할 필요 없이 금방금방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판정법들입니다. 양한급수가 아닌 경우에는 양한급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전부 모든 항이 양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판정법이 뭐예요? 교대급수 판정법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수렴하면 조건 수렴한다.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라는 조건 수렴이 아니라 수렴한다. 라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모든 판정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있나요? 있어요. 엄청 많은데 우리 미적분학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합니다. 또 유명한 판정법으로 뭐 디리클렛 판정법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개론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는 딱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급수가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적분 판정법도 할 건데 이 적분 판정법을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시그마 n의 p승분의 1 이게 우리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P가 1일 때는 우리가 발산한다라는 거 예제 1에서 보였고요. P가 2일 때는 수렴한다라는 거 그죠? 유제 1에서 보였어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임의의 실수 P에 대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 이거 기억나세요? 이상적분 시간에 한 거 맞죠? 이거 되게 비슷해 보이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상적분 시간에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하고 P가 1보다 크면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 급수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급수와 이상적분이 상당히 비슷한 이유가 바로 이 적분 판정법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자, Theorem 9 인테그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let a and b a sequence of positive terms. 전부 양수라고 할게요. 0이어도 되긴 하는데 0인 경우는 딱히 의미가 없어져서 그래요. 일단 한번 다 적고 얘기하겠습니다. Suppose that an은 fn이야. 그러니까 an이란 이 수열이 우리가 함수로 이제 확장을 시킬 건데 그 함수는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자연수에서 정의된 함수잖아요. 수열이라는 게 그 수열이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확장을 어떻게 시키냐면 continuous 연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양수해야 되고 그리고 decreasing 해야 돼요. 자, decreasing 한다는 조건 때문에 여기서 decreasing은 monotonically decreasing 하면 되긴 합니다. 사실은 strictly 할 필요 없이 그냥 monotonically 해도 괜찮아요. monotonically decreasing on n infinite. 그러니까 n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유한계는 우리 볼 필요 없고 어차피 우리 예의 수렴 발산을 볼 때 앞부분 앞에 몇 개의 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지 않죠. 그래서 첫 항 별로 관심 없고 그 n 항부터 라지 n 항부터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decreasing 한다는 조건 때문에 an이 모노토니컬리더라도 an이 만약에 어디선가 0이 됐다면 f는 이제 계속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딱히 우리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f가 decreasing 하다는 얘기는 an도 decreasing 하다는 얘기니까 언젠가 0이 됐는데 0 이상이려면 계속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급수가 딱히 의미가 없어지죠. 당연히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우리가 딱히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0 이상으로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튼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우리가 an을 f로 이렇게 확장을 지을 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이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 이상적분이 수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라지 n부터라고 쓸게요. 괜찮죠? 이 급수가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이 이 이상적분이 수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얘가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은 n은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앞에 몇 개의 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선생님 얘를 얘로 써도 되나요? 그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f가 1에서 정의된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1에서 정의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약간 좀 그래요. 이건 좀 마음에 안 들고. 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써져 있습니다. 괜찮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an이 양항급수일 때 지금 우리 양항급수의 수렴성을 어떻게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이 an을 실수로 확장을 한 함수를 가져와. 근데 그 함수가 연속이고 양수고 감소한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이 이상적분의 수렴 발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같은 말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바로 한번 예제 2번을 통해서 적용하고 우리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지 2번. 자, 시그마 n을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p급수라 불러요. 아까 얘기했죠. p series, p급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급수가 언제 수렴하는지를 판정을 할 텐데, 자, 보세요. n의 p승분의 1을 우리가 실수로 확장을 한 x의 p승분의 1이라는 이 함수는 p가 양수라면 연속이고 양수고 감소하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p가 양수라면. 자, 따라서 얘의 수렴 발산은 뭐의 수렴 발산과 똑같은 거예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 x의 p승분의 1 dx의 수렴 발산과 똑같은 겁니다. p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괜찮죠? 따라서 p가 우리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게 수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도 수렴을 하겠죠. 이 p급수도 수렴을 한다. 뭐래요? 거꾸로 p가 1보다 클 때 이게 수렴을 했죠. 죄송합니다. p가 클 때 수렴을 했죠. 따라서 p급수도 수렴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p가 0과의 사이에 있을 때는 이게 발산한다 그랬죠. 무한대로 이상적분 시간에 다 해드렸어요. 발산한다 그랬죠. 따라서 p급수도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수렴 발산을 같이 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p가 0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p가 0 이하일 때는 우리 이 일반항 판정법을 쓰시면 돼요.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p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p승분의 1이, p가 0일 때는 1로 가고 p가 0보다 작을 때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일단 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은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p가 1보다 클 때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하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한다. 이상적분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분 판정법이에요. 이 상태로는 어려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실수로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 적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부정적분을 할 수 있다.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x의 p승분의 1의 부정적분을 계산해가지고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데 이거는 계산이 안 되죠. 이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엄청 어려웠잖아요. n의 p가 2인 경우도 어려웠잖아요. 6분의 파이 제곱이라고 되게 이상한 값이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쉽단 말이에요. 이걸 적분하는 거는 상당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쉬운 걸로 바꿔준다는 측면에서 이 적분 판정법이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좋아요. 자,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얘가 수렴하는 거랑 필요충분 조건이 이 이상적분이 수렴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싶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확실한 의미를 가져요. 넓이란 의미를 갖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yfx라는 함수가 감소함수고 양수니까 이렇게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젠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어떤 넓이라는 의미를 갖죠. 오른쪽은. 왼쪽은 어떤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직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여기 라젠 플러스 1, 라젠 플러스 2 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만들게 되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사실 왼쪽에 있는 이 급수의 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suppose that 시그마 n은 라젠부터 무한대까지 an이 converge 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얘가 수렴하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라젠부터 b까지 fx dx가 수렴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자, b가 자연수인 경우를 먼저 볼게요. 라지 n부터 스몰 n까지 fx dx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에요. 괜찮죠? 이 값은, 자, 라지 n부터 스몰 n까지 넓이잖아요. 라지 n부터 스몰 n까지 넓이니까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세로의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f 라지 n이죠. 근데 이게 a 라지 n이라고 우리 fx를 그렇게 되도록 잡았죠. 그죠? an이 fn이 되도록 잡았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f 라지 n, 가로의 길이는 1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f 라지 n이 a 라지 n이에요. 맞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a 라지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a n-1까지 간다. 여기까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은 뭐보다 작냐면 이 값은 이게 이제 부분합이잖아요. 부분합이죠. 괜찮죠? 이게 이제 부분 A 라젠부터 무합 A 라젠부터 A 스몰 n 마이너스 1까지 더한 건데 이거는 A 라젠부터 A 라젠 플러스를 해가지고 전부 더한 거 이렇게 무한히 더한 것보단 더 작거나 같지 않겠어요? 왜냐면 계속 양수를 더해 나가는 거니까 증명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증명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시그마 n은 라젠부터 무한대까지 A n이 이거보다 A 라젠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 n 마이너스 1이 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주장을 이걸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립을 하는지. 양변을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이렇게 넘겨 보시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n은 스몰 n부터 K는 이렇게 고쳐야겠다. 그죠? M은 이렇게 고칠까요? 문자가 좀 겹치잖아, 지금. N이 겹치니까. 여기를 M은 라지 M부터 AM까지 이렇게 좀 바꿀게요. 그럼 M은 스몰 n부터 무한대까지 AM으로 바뀌죠. 얘를 넘겨버리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0 이상인지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0 이상인 거를 더하면 얘가 수렴할 때 0 이상이 되는 거 맞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굳이 얘기하자면 극한의 대소 성질에 의해서. 여튼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양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무한히 더한 것보다는 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유한계 더한 게. 좋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건 어떤 특정한 값이잖아요. 이건 특정한 값. 시그마 n은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an이란 특정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위로 막혀 있는 거죠. 맞아요? 왼쪽에 있는 이게 위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열이잖아요. 이것도 어떤 수열인데 이 수열이 지금 위로 막혀 있다고요. 위로 유계라고요. 그리고 이 수열은 단조 증가하죠. 맞아요? 단조 증가하는 거 맞잖아요. bn이 b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fx가 0보다 크니까. 그죠? 이 bn 플러스 1이라는 건 bn에다가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1까지 fx dx를 한 거잖아요. 그죠? 0 이상인 거를 적분해주면 0 이상이잖아. 그래서 bn 플러스 1이 bn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bn이라는 수열은 위로 유계인데 단조 증가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 MCT에 의해서 인테그랄 라지 n부터 스몰 n까지 fx dx는 converge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converge 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리미트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라지 n부터 n까지 fx dx 이렇게 수열이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함수가 수렴한다. 자, 우리가 수열이 수렴한다 그래서 그거를 확장한 함수가 수렴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보장을 못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경우는 우리가 그 이 b에 대한 범위가 이 수열에 대한 범위로 이렇게 샌드위치 정의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b가 어떤 특정한 자연수 m과 m 플러스 1 사이에 있겠죠. b가 뭐 예를 들어 실수인데 뭐 3.14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3과 4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연수, 두 연속한 자연수 사이에 b를 이렇게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b를 만약에 택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인테그랄 라지 n부터 b까지 fx dx라는 건 어디 사이에 있게 돼요? 인테그랄 라지 n부터 라지 n까지 fx dx와 인테그랄 라지 n부터 라지 n 플러스 1까지 fx dx 사이에 있게 되죠. 맞죠? 자, 근데 우리는 b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b가 무한대로 가면 b가 m이 b-1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b가 무한대로 가면 m도 무한대로 가거든요. 따라서 b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m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고, 얘가 수렴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 가정에 의해서 이게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게 되고 얘도 수렴하게 되죠. 심지어 같은 값으로 수렴하죠. 맞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극한 값이 바로 이 극한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굳이 조금 예쁘게 적어드리면 For any b there exists m such that 자연수 m이 존재해서 b가 m과 m 플러스 사이에 있게 돼요. Now 인테그랄 라지 n부터 b까지 fx dx라는 것은 인테그랄 라지 n부터 m까지 fx dx와 인테그랄 라지 n부터 m 플러스 1까지 fx dx 사이 있죠. 노심
초사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fx가 양수니까 이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등호가 왜 성립합니까? 물어보면 왼쪽을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지금 이게 성립 왼쪽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요? 라젠부터 b까지 fx dx가 0 이상이지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피적분함수가 0 이상이고 라젠이 b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큰 거나 같아야죠. 적분값도.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고. So by squeeze theorem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라젠부터 b까지 fx dx가 인테그랄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라젠부터 라젠까지 fx dx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결국 수렴하는 겁니다.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인 겁니다. AN이 수렴하면 적분이 수렴한다 이렇게 보인 거고. 자,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죠. 거꾸로. 자, suppose 이게 조금 더 쉬워요. 원래 수열에서 이렇게 함수로 가는 게 약간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교재에서 심지어 우리 교재에서도 안 해요. 이런 논증은 딱히 안 하는데 엄밀하게 하려면 해야 돼요. 자, suppose that 인테그랄 라젠부터 인피니까지 fx dx 이 이상적분이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상적분이 수렴하니까 그거보다 원래 큰 게 수렴하면 더 작은 게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넓이를 가져오는데 인테그랄 라젠부터 무한대까지 이 넓이가 지금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작게 an 플러스 이걸 가져와야 돼. 지금까지 이렇게 왼쪽을 택해가지고 더 커졌잖아요.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가 이 그래프 아래 밑넓이보다 더 커졌잖아요. 이번에는 더 작게 가져오려고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젠 플러스 1, 라젠 플러스 2, 라젠 플러스 3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작은 친구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아래 밑넓이가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더 커지겠죠?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a 라젠 플러스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지냐면 인테그랄 라젠부터 스몰 n까지 fx dx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그래서 n은 라젠 이상입니다. 뭐 사실 같아도 돼요. 같으면은 이제 왼쪽이 0이 되죠. 여튼 그런 얘기고. 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여기 라젠부터 스몰 n까지 보고 있는 건데 오른쪽 끝을 지금 함수값으로 오른쪽 끝을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로 택하고 있는 거니까 제일 끝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a 스몰 n이에요. 맞죠? 좋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수렴하죠. 지금 함수의 극한이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수렴해요. 그거는 우리가 무조건 성립한다 그랬어요. 뭐 그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함수의 극한이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 그걸 이용해서 제가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여러 가지 극한들도 풀어드렸죠.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수렴을 하잖아.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라지 n부터 인피니까지 fx dx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거죠. 맞아요? 얘가 수렴하는데 이 수열이 수렴하는데 그 수열의 극한은 이 수열은 수렴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필요 없긴 하겠다. 그죠? 수렴한다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여튼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함수 극한이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 그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왜요? 넘겨버리면 스몰 n부터 인피니까지 fx d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묻는 건데 fx가 0보다 크니까 적분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런 식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걸 실수처럼 취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튼 이건 특정한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상수값이야. 이게 a 라젠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그거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죠. 이 값이. 자, 그럼 다시 이거는 이제 부분합이잖아요. 이 부분합. 그죠? 얘는 SN에서 S 라젠을 뺀 거죠. S 라젠은 어떤 상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합이 S 라젠 플러스 인테그랄 라젠부터 인피니까지 fx dx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SN이란 부분합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위로 6이라고요. 맞죠? 따라서 SN이 위로 6이니까 코럴러리에 의해서 SN은 수렴하게 됩니다. 왜냐면 SN은 자동적으로 모노토니컬 인크리징 하니까
모노톤 컨버전 시험에 의해서 수렴한다 그 얘기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적분이 수렴하면 바로 이 뭐예요? 부합이 수렴한다. 그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상적분과 급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논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들로 근사를 한다. 이 함수의 밑넓이를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고 이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뒤에 문제로도 넣어 드렸어요. 좀 문제도 풀어 볼 테니까 오늘 이번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문제도 풀어 볼 시간이 있을 테니까 지금 한 얘기를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유제 2-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은 제가 아까 해드렸죠. 1번. 결과 외우셔야 돼요. P급수가 언제 수렴하는지 결과 외우셔야 돼요. 예제 2번에서 결과 외우셔야 됩니다.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산한다. 이 결과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비교 판정법에서 여러분 급수를 줬을 때 이 n의 P승분의 1하고 계속 비교를 할 거예요. 얘가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올 테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유제 2-1번 볼게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플러스 1분의 1. 우리 적분 판정법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비교 판정법인데 우리 비교 판정법은 이제 아마 이번 시간에 못 할 것 같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적분 판정법을 이용해서 하는 걸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상태로 우리 계산할 수는 없어요. 이걸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적분으로 옮겨서 볼 겁니다. 적분은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적분으로 옮기면 그 정적분 값은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죠. 우리 모든 정적분이 계산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죠?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옮겨서 볼 겁니다.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연속적으로 확장을 한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함수를 가져오면 이 함수는 감소함수고 0보다 큰 거 맞죠? 좋아요. 그래서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 거나 이상적분이 수렴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 돼요. 맞죠? 근데 오른쪽은 계산할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하면 아크탄젠트 x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면 되는데 무한대로 대입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한대로 보낼 때 어디로 가냐 이 얘기잖아. 아크탄젠트 x가 무한대로 가면 2분의 파이로 수렴하죠. 아크탄젠트 1은 4분의 파이잖아요. 따라서 4분의 파이로 수렴하게 됩니다. 오른쪽이 수렴하니까 왼쪽도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됩니다. 1번은 수렴한다가 정답이 되겠고, 자 2번 비슷한 얘기입니다. 시그마 nl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 우리 계산할 수는 없어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분으로 옮겨서 봅니다. 자, n2의 마이너스 n제곱을 연속적으로 확장을 한 x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보시면 이 함수는 연속함수 맞고요. 감소함수인가요? 그건 사실 몰라요. 일단 0보다 큰 거는 확실한데 x가 1보다 클 때는 0보다 크죠, 확실히. 감소함수인지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걸 사실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fx를 x2의 마이너스 x승이라 하고요. f'x를 봐야죠. x가 0보다 클 때만 우리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관심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미분을 해주시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얘가 되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x 제곱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 맞죠? 감소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랑 수렴 발산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오른쪽을 계산할 수 있으면 오른쪽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잘 안 되니까. 자, 얘 우리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적분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적분된다. 죄송해요. 2의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적분된다. 치환 적분 하시면 되죠. 이거 x제곱 t라고 치환하는 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면 된다. 자,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0에서 1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괜찮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오른쪽에 수렴하니까 왼쪽도 수렴한다 하고 결론 지시면 된다. 이게 적분 판정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3번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ln n승분의 1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ln 2승분의 1 아니에요? 맞죠? ln이가 1보다 크나요? 작나요? 작죠? ln이라는 거 밑이 자연상수 2인 로그인데 2는 2.71 정도 되니까 2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보다 작죠.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발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을 발산한다 하시면 돼요.
이제 2번에서 해드렸던 그 논법에 의해서 발산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자, 유제 2-2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 ln, n의 p승분의 1이 수렴하도록 하는 p의 범위를 구해라. 자, 잘 보세요. 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발산했잖아요. 그리고 n에 여기 살짝만 커져도 1.0001이어도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분의 1은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1이 약간 경계 느낌이라는 게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n분의 1보다 조금이라도 지수가 작으면 수렴해요. 발산해요. 그죠? 지수가 더 작으면 1보다 지수가 더 작으면 발산해. 1보다 살짝이라도 지수가 크면 수렴하게 된단 말이야. 얘가 딱 경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보다 더 큰데 발산한 얘가 있는지가 궁금하죠?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예요. 자, 일단은 먼저 계산부터 할 텐데 1부터라고 안 돼 있고 2부터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다가 1 넣으면 ln 1은 0이니까 분모가 0이 돼 버리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2부터로 지금 쓴 거예요. 자, 얘 이거 계산할 수는 없어요. 계산은 안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서 봅니다. x ln x의 p승분의 1 이렇게 연속적으로 확장을 한 함수의 이상 적분을 보는 게 우리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 적분이 일단 이렇게 옮겼을 때 이 함수가 여러분 항상 0보다 큰지 그리고 감소 함수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x가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lnx 양수고 x도 양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인 건 알겠고 근데 이제 감소 함수인지가 궁금한데 생각을 좀만 해보면 x도 증가함수고 lnx도 증가함수죠. p승에도 증가함수겠죠. 맞죠? 그럼 역수치했으니까 감소함수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감소함수 맞아요. 증가함수랑 증가함수랑 곱하면 증가함수고 그죠? 역수치하면 감소함수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이 급수가 이 이상적분이 우리가 수렴하는지 언제 수렴하는지 판정을 하며 이것도 언제 수렴하는지 판정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lnx를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하면 x분의 1 dx가 dt가 되니까 자, lnxt라고 치환했을 때 x에 대한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줘야죠. ln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x분의 1 dx가 dt니까 dt 쓰시고 t의 p승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언제 수렴한다고요? p가 1보다 클 때 수렴 p가 1보다 클 때 수렴 그리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p가 1보다 클 때 수렴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 다시 자, 우리가 n분의 1이 아까 발산한다 그랬고 n보다 살짝만 지수가 커져도 수렴한다 그랬어요. 수렴 발산. 그러면 이거 사기에 또 발산하는 얘보다 큰 그러니까 분모가 그죠? 분모가 더 큰데도 발산하는 친구가 있을까? 있단 얘기죠. n ln n분의 1 이런 친구가 ln을 이렇게 곱하면은 이거보다 확실히 더 크잖아요. 죄송해요. 더 작다고 해볼까? 숫자가 지금 더 작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n분의 1이 n ln n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더 작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P가 1일 때 발산한다 그랬거든요. P가 1일 때 발산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발산한다고요. 괜찮죠? 여기서 n, ln의 n에서 이 지수가 살짝이라도 커지면 수렴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경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괜찮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n의 0.999 분의 1, n의 1.000분의 1, n의 1.000분 1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까지 전부 발산. 여기서부터는 다 수렴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데 수렴하는 친구가 있을까를 관찰을 해보면 다시 이거보다 더 작은데 발산하는 친구가 있을까를 관찰을 해보면 n, ln, n분의 1이 그 예시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n, ln, n의 0.999분의 1 n, ln, n의 1.001분의 1 하면 여기까지 또 발산하고 여기서부터는 또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계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어디보다 크면 발산하고 어디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계를 찾고자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계를 찾고 싶을 수 있는데 사실은 안 찾아집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해석괴로운 시간에 이게 이제 약간 나이브한 생각이죠. 경계를 찾는다는 게 나이브한 생각인데 여튼 잘 안 된다는 게 해석학 시간에 뭐 해보려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루딘 책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반화를 해보면 NLNN에 뭐 LN, LNN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P승이라 놨을 때 P갈보다 크면 수렴, P갈보다 작거나 같은 발산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일반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튼 좋아요. 별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 재미있어서 하나 해봤고 뭐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시그마 n의 p승분의 1 이건 외우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요 알면 좋아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알면 좋아요. 외우시면 좋다. 모르면 안 되지.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외우실 꼭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외우시면 나쁘지 않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유제 2-3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적분 판정법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이거 못 구했잖아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n제곱분의 1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면은 이것에 우리가 값을 여러분이 어떻게 근사를 할까요? 그죠? 라지 n까지 계산을 해서 뭐 예를 들어 1000만까지 100까지 계산을 해서 이거는 u 한 번은 이제 더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이 급수라는 값으로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얘 근사값을 얻겠죠. 그러니까 더 근사를 잘하고 싶으면 더 많이 계산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이 값이랑 비슷해지겠죠. 그랬을 때 생기는 오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 적분 판정법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에러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 적분 판정법에서 썼던 조건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복붙을 하시면 돼요. AN은 양수고요. 그리고 AN이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수렴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AN을 우리가 실함수로 확장을 할 건데 F가 연속이고 컨티라고 썼는데 다 적어드릴게요. continuous, positive, 그리고 decreasing on and infinite. 그러면은 then 어떤 게 성립하냐면 자 S에서 SN을 뺀 오차.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오차를 여기서 RN으로 썼네. 저도 RN으로 쓸게요. RN이라고 쓰면 이게 S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AK를 뺀 거죠. 좋아요. 그러니까 부분합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실제 참값에서 근사값을 뺀 거죠. 원래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게 보통 오차긴 하죠. 그래서 여튼 RN이라고 이제 쓴 거는 얘는 이제 오차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건데 여튼 RN은 나머지 항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S의 나머지 항. 부분합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머지 항들은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인테그랄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랑 인테그랄 n부터 인피니까지 fx dx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이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근사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되게 이제 당연한 얘기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fx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s에서 얘를 뺐다는 건 an 플러스 1부터 an 플러스 2 해가지고 이거가 이제 rn이란 얘기죠. 얘가 rn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일단 오른쪽 부등식부터 먼저 증명을 해봅시다. 자 파란색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걸 해석을 해보면 n부터 무한대까지 그래프 아래 밑넓이가 되겠죠. 괜찮죠?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은 자 왼쪽에 있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렇죠. 이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이렇게 직사각형들의 넓이야. 그러면 그래프 아래 밑넓이가 직사각형 넓이 합보다 크니까 이 파란색 부등식이 성립을 할 테고 자 마찬가지로 이 빨강색 부등식을 증명을 하려면
지우고 다시 yfx라는 함수를 가져와 가지고 자, 빨강색 부등식의 왼쪽에 있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 플러스 1부터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R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하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RN이 되겠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그래프의 밑넓이보다 크잖아요? 눈으로 딱 봐도 그래가지고 성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림상으로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혹시 그림으로 쓰기 싫으실까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어만 드릴게요. 자,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그리고 인테그랄 n 플러스 1부터 라지 n까지 fx dx 네,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넘긴 거죠? 얘를 넘겨요. 그게 s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빨강색만 제가 해드릴 겁니다. 파란색도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빨강색만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해가지고 이렇게 다 쪼갤 수 있어요. 스몰 n 플러스 1부터 스몰 n 플러스 2까지 fx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이 1이 되도록 다 쪼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이제 그림상으로 한 얘기를 수식으로 풀어 쓰는 것 뿐입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다 쪼개서 볼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a1 플러스 얘는 이제 a1 플러스 an 이렇게 쓰면 되고 얘가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만 보면 되는데 fx가 지금 감소함수기 때문에 an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an 플러스 이 fx라는 게 구간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2까지 해서 an 플러스 1보다 작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을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2까지 적분하면 an 플러스 1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해가시나요? 얘는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라지 n-1까지 ak죠. 이건 s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맞죠? s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 넘기시면 양수를 더하는 급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자, 결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얘도 수렴한다 그랬고 얘는 이제 가만히 있죠. n은 지금 고정된 상수니까 라지 n을 이제 양변에 극한 취하게 되면 so taking 라지 m을 인피니트로 보내게 되면 preserves the inequality 극한의 성질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양변 극한 취하게 되면 얘가 얘보다 작건 얘 상수니까 그대로 가죠. 그래서 여기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도 비슷하게 여기 라지 n으로 고쳐가지고 이제 여러분 부등식 작성하시면 돼요. 그림상으로는 제가 한 얘기고 이걸 수식으로 옮기는 것 뿐이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자, 이걸 이용하면 우리 바로 유제 2-3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제 2-3번.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분의 1로 근사한다고 한다. 그럼 빼면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아까 이 부등식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지금 n이 10인 경우니까 1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1 dx랑 1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1 dx 사이에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오차의 한계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거죠. 절대값은 물론 취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취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튼 이거는 오차는 무조건 이만큼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오차라고 치면 그죠? 얘가 오차잖아요. 오차라고 치면 오차는 무조건 이 정도 난다. 절대값 취했을 때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차의 절대값이 무조건 이만큼은 난다는 거고 이거보단 작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 부등식이 중요한 겁니다. 맞죠? 좋아요. 자, 오른쪽 이 값 계산하시면 끝나는 건데 이거 마이너스 x분의 1 하고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10 대입한 거 빼시면 10분의 1이죠. 그래서 10까지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하면 10까지 여러분이 이 급수를 1의 제곱분의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한 거를 1의 제곱분의 1부터 10의 제곱분의 1까지로 근사하게 되면 그 오차는 적어도 10분의 1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10분의 1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계입니다. 자, 좋아요. 10분의 1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고 자, 이제 유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1이 수렴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제가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을 할 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일반항이 만약 0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복잡한 적분 판정법 이런 거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0으로 가는지부터 확인을 하세요. 제가 그걸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배운 거 적분 판정법밖에 없으니까 적분 판정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 얘는요.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4분의 a 곱하기 그냥 이 상태로 할까요? 네,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a 곱하기 n 플러스 4 빼기 m 빼기 2니까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이 텀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a 마이너스 1n 플러스 4a 마이너스 2 n 플러스 2 n 플러스 4 여기까지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자, 좋아요. 자, 우리가 적분 판정법을 쓸 때 이제 물론 그냥 바로 x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해가지고 인테그랄 1부터 인피니까지 이거 dx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옮길 땐 주의해야 되는 게 이쪽에 있는 게 양수여야 되고 감소함수여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양수이려면 그러니까 eventually 양수여야죠. 그러니까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언젠가는 양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는 계속 양수해야 되고 언젠가는 계속 감소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a가 1보다 작으면 이 분자에 있는 게 언젠가는 음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분자에 있는 게 언젠가 음수가 되죠. 따라서 인테그럴 테스트를 사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a가 1보다 작으면은. a가 1보다 작으면은 이해 가시죠?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인테그럴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죠. 어차피 계속 양수일 테니까. 4a-2는 양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인테그럴 테스트를 쓰면 되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못 쓰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나요? 마이너스 취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마이너스 만약에 취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1-an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취하면은 이거는 언젠가 다시 양수가 되죠. 언젠가는 계속 양수죠. a가 뭐 여기는 음수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언젠가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 양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양수니까 인테그럴 테스트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물론 이제 감소함수인지도 확인을 해야죠. 감소함수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a-1n 플러스 i-2 나누기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4가 감소함수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고 뭐 이거를 굳이 증명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예, 해드릴까요? fx를 그쵸? 그냥 이 상태에서 할게요. 미분을 어차피 이렇게 통분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할게요. 이 상태에서 해봅시다.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가 1보다 작을 때 fx가 지금 좀 다르죠. fx가 마이너스를 취한 게 됩니다. a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취한 걸 fx로 택하셔야 되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를 안 취한 걸로 택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미분했을 때 음수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a 플러스 x 플러스 4의 제곱분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언젠가 계속 음수가 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죠? 언젠가 음수가 되는지. 그럼 여기는 이제 분모는 어쩌고저쩌고 나올 테고 그다음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1이면 어떻게 되죠? a가 1이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이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이게 마이너스 4x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x가 충분히 크면은 음수 나오는 거 맞죠? 분모는 무조건 양수고 맞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은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여튼 언젠가는 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래도 똑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f'x가 계속 음수니까 언젠가는 fx가 계속 감소함수예요. 따라서 우리가 인테그럴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면 된다. 근데 이게 수렴하는 거나 맞죠? 이게 수렴하는 거나 마이너스 취한 게 수렴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수렴을 하면 위쪽에 수렴하면 아래쪽도 당연히 수렴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범위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판정을 해도 괜찮아요. 바로 인테그럴 테스트를 바로 그냥 생각 없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셔야 된다는 걸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제 ALN 절대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LN 절대값 x 플러스 4 한 다음에 무한대 대입한 것을 1 대입한 거 빼는데 무한대 대입했을 때 이게 수렴을 해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수렴을 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는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게 수렴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얘가 수렴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그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 ln 절대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ln 절대값 x 플러스 4가 수렴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수렴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조금만 더 정리를 예쁘게 해봅시다. 자, 여기를 ln 절대값 x 플러스 2의 a승 나누기 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이게 언제 수렴하는지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원래 ln 취한 게 수렴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뭐였냐면 비슷한 거 예전에 해드렸어요. 수열의 극한단원이었나? 어디선가 해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여튼 얘가 수렴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얘가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언제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얘랑 차수가 똑같을 때 그 증명은 그냥 분자분모를 x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튼 a가 1일 때만 수렴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끝나요. 증명이 끝나요. 얘가 a가 1일 때만 수렴하니까 얘가 a가 1일 때만 수렴하고 얘가 a가 1일 때만 수렴하니까 얘가 a가 1일 때만 수렴한다. 해서 증명이 끝납니다. 제가 자세히 적진 않을게요. 이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식이 있어요. 그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보다 지금 이렇게 하는 적분 판정법보다 더 좋은 방식이 나중에 비교 판정법을 배우시면 어차피 이상적분 시간에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걸로 해드릴게요. 자, 이거 통분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n 플러스 4 빼기 n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 마이너스 1 n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상수항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얘는 누구랑 비슷하냐라는 걸 물으시면 n제곱분의 a-1n이랑 비슷해요. a가 1이 아니라면. 그죠? a가 1이라면 n제곱분의 1이랑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이 안쪽에 있는 이 수열이. 그죠? a가 1이 아니면 n분의 a-1이랑 비슷하고 n이 1이면은 a가 1이면은 n제곱분의 1이랑 비슷하죠. 근데 얘는 발산한다 그랬고 얘는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발산한다 그랬고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비교 판정법, 적분 비교 판정법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죠? 비슷한 친구가 발산하면 얘도 발산해야죠. 그죠? 비슷한 친구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해야죠. 그러니까 수렴하도록 하는 범위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1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거를 사실 비교 판정법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2-4번 같은 경우에는 늘 교재에서 적분 판정법을 활용하도록 문제로 내가지고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비교 판정법 이렇게 굉장히 문제를 쉽게 해결해주는 비교 판정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컴파리즌 테스트 아마 다음 시간 하면 또 다음 시간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여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